안녕하세요, 부모반장입니다. 현관문을 예전에 사다 놨었죠. 저 200만원 주고 사다 놨었는데 절 달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요즘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의 온도는 7도 정도 나가더라고요. 단열이 잘 된 편이죠.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팎 온도 차이가 17도 정도 나는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안방 화장실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타일 시공 뭐니 해도 화장실 타일 붙이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퀄리티도 높여야 하는 그런 공간이죠.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방 화장실 타일을 붙일 건데요. 예전에 보셨듯이 저 상부 저쪽 한 40cm 정도는 루바를 이렇게 대놨죠. 그러면 이 밑 쪽으로 할 건데,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이저 레벨기로 수평을 쭉 띄워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할 건데, 이 레이저 레벨기에서 이 바닥까지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1, 2cm의 그 바닥에 편차는 있게 마련해요. 움푹침푹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벨기를 띄워놓고 측정을 해야 할 부분은 뭔 거니, 이 레이저 레벨기하고 선하고 저쪽까지 이제 타일 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것이 이제 일정한지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 면도 그렇고요. 최소한 이 사면이 이 레이저 레벨기 선하고 이쪽하고 같은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나중에 타일을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마지막 장 올라갔을 때 딱 떨어지죠. 편차 없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예전에 레이저 레벨기를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 사면 수평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레벨기 선이 이 높이가 이렇게 일정한지, 저기서 여기까지 일정한지, 그리고 저쪽에서 저쪽까지 일정한지, 이쪽 길이하고 뭐 예를 들면 이쪽 길이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레이저 선에 맞춰가지고 같아야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턴에서 보셨던 샤워보스 블록 쌓아놓은 곳이죠. 그리고 지금 저기는 젠다이. 얇은 쫄대로 저렇게 됐습니다. 대놓고 천장과의 폭을 확인해 보는 거죠. 레이저 거리 수평기로. 재난해. 전체 사면 레이저 높이에 맞춰 가지고 쫄대를 댔습니다. 그리고 천장과의 높이까지도 확인했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스태트를 해서 차분차분 붙여 올라가면 되겠죠. 쌓는 방식은 예전에 주방이나 다용도실을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흰색이 이제 타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흰색이 타일 접착제인데 이게 망치로 두드리면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끼면 일정하게 이제 올라가겠죠. 이쪽을 띈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 이제 정확히 지금 가내라고죠. 맞기는 정확히 맞는데
이쪽으로 또 붙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딱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비좁아 가지고 일하는 일이 조금 힘듭니다. 이 평탄대로 이 지그를 만들어서 쓰니까 시간은 좀 걸려도 골고루 타일 접착제가 붙어서 시공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일 붙이고 평탄 그립 끼워가지고 스페이스죠. 평탄 그립이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빗자루? 빗자루는 먼지 나니까 주워. 화장실이 넓다. 없지? 지금 붙이는 타일 사이즈는 200에 600입니다. 20cm, 60cm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수입산이고요.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입산 타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국산 타일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타일 시공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 그 말씀이 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가져오는 타일도 그렇고 국산도 그렇고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좀 품질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뭐 수입산을 제가 선호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강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해요. 물론 국산 타일도 가격이 비싼 고가의 타일도 존재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품질이 이제 좀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타일은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최근에 이 타일을 구입하고 나서 다른 매장에도 갔는데요. 굉장히 큰 매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타일이 수입산과 국산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마다 별이 비스고 지나간 이쁘네. 다행이네. 이뻐서. 마음에 들어. 솔직히 말할까, 여보? 솔직히 말하면 주방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타일루가 참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시원시원하긴 해. 이거 들고 있어. 주방? 좀 아기자기한 맛은 좀 떨어져. 근데 짝가는 것은 내가 그쵸. 그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큰 걸로 고른 거였어. 당신 일하기 쉬우라고. 5,000원이 좋죠. 그니까. 근데 이뻐. 그리고 또 삐뚤삐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부자재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당신 그걸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그거 하면서. 근데 하고 저기 하면 이쁘겠어. 상판하고 위에 저기 하고 하면 이제 주변이 들어가면
받은 게 조명 받은 게 더 이쁘다. 이거? 조명 받은 게 더 이쁘네. 조명 이게 지금 주광색이잖아. 나중에 약간 주백색으로 올 거야. 문제가 생겼죠. 뭔 문제가 생겼는 분이 이걸 쌓다가 보니까 이쪽 선부터 이렇게 쌌잖아요. 싸니까 이쪽이 5mm 정도 아래쪽에서 여유를 두고 쌌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딱딱 붙었습니다. 물론 이쪽 이놈 쏠 때 여기서 한 10mm 정도 이 벽에서 띄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일로 지금 이놈이 더 밀려가야 하는데 안 가요. 왜 그러는 거니?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랫부분에 벽면에 포가고 위에 포가고 안 맞을 경우에 흔히 그 콘크리트 벽돌 아니면 뭐 미장한 시멘트 이런 데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그 할 때 밑에다가 쫄대를 댔잖아요. 그 쫄대에 수평이 정확히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이제 틀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쪽에 매집밥이라고 하죠. 아니 접착제가 좀 아래부보다는 이쪽이 두텁게 바르다 보면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 간격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 경우에는 어떤 경우 보니 맨 아랫부분에 쫄대를 댔는데 그걸 너무나 얇은 걸 대다 보니까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요런 식으로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쪽 공간은 똑같아요. 저쪽 공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쪽만 붙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 타일을 붙이기 전에 벽면은 아래 포가하고 위에 포가 1mm 차이도 없이 딱 맞았었어요. 결국은 밑에 쫄대를 댈 때 근데 그 수평이 정확히 않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일을 붙일 때는 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붙이잖아요. 가운데에서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붙이고 양쪽으로 나눠서야 끝에를 이제 끊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저희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떼내가지고 이놈을 이쪽에다 하고 이쪽을 살짝 커팅한 놈을 갖다가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안 맞죠. 안 맞다. 쉽게 안 떨어져요. 떼낸 자리를 보면은 아직 이제 완전히 망치로 밀착을 안 했기 때문인데 골고루 잘 붙었잖아요. 이 평판대료를 활용한 타일 붙이기는 나름 성공인 거는 같습니다. 여기에 이쪽부터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이게 이제 원래 정석이죠. 이쪽 가운데를 하고 양쪽으로 맞춰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간해가 수직 수평이 벽체가 잘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부터 이렇게 붙여왔는데 제 시행착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쫄대를 너무나 얇은 걸로 됐더니 이것이 조금 의외로 솟았거든요. 쫄대는 좀 폭을 넓은 것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면에 지금 한장을 붙였잖아요. 이 붙이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붙이면 이게 본드가 이렇게 삐져나올 정도로 정확히 이렇게 밀착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착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방수합판, 태구합판 붙일 때 이쪽 면이 약간 휘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안 나는데 그 부분도 이 본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잖아요. 깊은 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고 두드릴 경우에 두드리면 좀 나온 부분은 좀 더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활기가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끼워주면 잘 맞아요. 이렇게 끼울 때 직선을 맞춰야 하잖아요. 맞출 때 이 십자 평탄 크립이 들어가면 이 만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정확히 잘 맞는지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십자형 이 반대편이
반대편이 정확히 맞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잘 맞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방하고 다용도실 할 때도 보셨지만 이건 욕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공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간혹 예기치 않은 실수를 합니다. 역시 초보인 건 맞죠. 근데 저렇게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가로 세로 수평 맞추고 저렇게 마지막 작 올려 붙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 편 해야 되는데요. 타일 접착제를 갖다 타일에다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완성도는 높았습니다. 타일을 커팅하고 본드 바르고 저렇게 한 장 한 장 붙이는 일이 시간은 더 돼도 천천히 하니까 프로 못지않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탕면이 평활도가 정확하잖아요. 예전에 보셨듯이 태고합판 붙이고 프라이머 칠하고 방수액 바르고 벽면이 고르기 때문에 단차 없이 딱딱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미장 벽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런 벽면은 이제 타일 붙이는 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공간과 타일 종류는 다르지만 이게 반복해서 보셨잖아요. 저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각인이 들 수가 있죠. 신축이 아니라도 리모델링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